나이가 들면 연애가 달라진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그 말이 처음엔 그저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젊을 때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 같은 것이요. 그런데 실제로 60대에 접어들고 나서 한 사람을 다시 좋아하게 되었을 때 저는 그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연애는 뜨거웠습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가슴이 쿵 내려앉고 문자 하나에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상대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에 내 감정이 출렁거렸고 그 출렁임이 곧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 들어 다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었을 때 느낀 감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 위에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앉는 것처럼요. 두근거림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근거림이 나를 흔들어 넘어뜨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감정을 고요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오래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나이가 들면 나 자신을 더 잘 알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어떤 사람 곁에 있을 때 내가 편안해지는지를 압니다. 젊을 때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상대가 나를 어떻게 봐주는지에 집착했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 확인이 없으면 불안했고 그 불안이 관계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상대방이 오늘 연락을 하지 않아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쁜 것이겠지 아니면 그냥 쉬고 싶은 것이겠지. 그 침묵을 나에 대한 겁으로 해석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단순히 감정이 무뎌진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진짜 여유, 진짜 신뢰의 씨앗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이 든 연애에서 또 하나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함께 있는 방식입니다. 젊을 때는 늘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불안했고 상대방의 일상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각자의 삶을 가지면서 만나는 것이 훨씬 편안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압니다. 상대방의 세계를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서로 연결되어 있는 느낌. 그것이 나이 든 연애가 가진 독특한 질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연애가 뭐가 필요해,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하지. 저는 그 말도 이해합니다. 오랜 세월 상처받고 지쳤다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애는 꼭 결혼을 향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함께 밥을 먹고 같이 걷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은 달라집니다. 사람은 연결되었을 때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이 든 연애가 특별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젊을 때는 상대방을 바꾸려 했습니다. 내 기준에 맞추려 했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꾸려 해서도 안 됩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 사람의 습관도 고집도 때로는 불편한 면도 그냥 그 사람의 일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저는 이것을 늦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늦게 배웠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배웠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니까요. 나이 들어 연애하면 뭐가 달라지냐고요? 감정이 덜 뜨겁냐고요? 아닙니다. 감정은 여전히 있습니다. 다만 그 감정을 다루는 내가 달라진 것입니다. 나는 이제 사랑에 휩쓸리지 않고 사랑을 선택합니다. 상대방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 곁에 있을 때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이 든 연애의 진짜 달라진 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든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함입니다. 젊을 때는 잘 보이고 싶어서 포장했습니다. 내 약점을 숨기고 더 멋진 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럴 기력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상대방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 솔직함이 나이 든 연애를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 솔직함 위에서 만들어지는 관계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주변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나이 들어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됐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요. 괜히 시작했다가 상처받을까봐 두렵다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지 저는 압니다. 저도 그 자리에 서 있었으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상처에 대한 기억이 쌓입니다. 젊을 때는 상처를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털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회복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한번 깊이 다치면 그 흔적이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예 시작을 포기합니다. 다시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겠다고 마음의 문을 걸어 잠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의 문을 잠그는 것,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가두는 일이라는 것을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면 상처는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따뜻함도 설렘도 누군가와 나누는 소소한 기쁨도 함께 차단됩니다. 우리는 상처를 피하려다가 삶 자체를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 답을 오랜 시간 끝에 이렇게 찾았습니다. 완전히 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조금은 열어두어야 합니다. 마치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것이 아니라 살짝 틈을 내어 바람이 들어오게 하는 것처럼요. 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처음엔 낯설고 서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없으면 방 안의 공기는 점점 탁해집니다. 시니어 남녀 관계에서 제가 직접 경험하고 또 주변을 통해 배운 것이 있습니다. 나이 든 관계에서 가장 자주 실수하는 것이 바로 속도입니다. 너무 빨리 가거나 너무 오래 멈춰 있거나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빨리 결론을 내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맞는지 틀린지 함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너무 이른 시점에 판단하려 합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확신이 생겨도 아무것도 내보이지 않고 혼자 안고만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관계를 제자리에서 멈추게 만듭니다. 관계는 천천히 익어가는 것입니다. 과일이 억지로 빨리 익으면 맛이 없듯이 사람 사이의 신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이 든 관계일수록 이 속도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조금 느리게 반응한다고 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도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 조심스러움을 무시하고 내 속도로 밀어붙이면 관계는 무너집니다. 저는 한때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커지자 빨리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이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빨리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확인하는 말을 했고 상대방은 점점 부담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 관계는 제가 원한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니 제가 관계를 서두르다가 스스로 망친 것이었습니다. 그 경험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하나입니다. 기다림도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나이 든 관계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과거를 존중하는 일입니다. 우리 나이대의 사람들은 저마다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했다가 사별한 분도 있고 이혼의 아픔을 겪은 분도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 전 배우자와의 기억,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삶의 무게. 이 모든 것이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만든 재료입니다. 그 과거를 두고 비교하거나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전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전 아내와 왜 헤어졌는지를 캐묻거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비교하는 것은 관계에 독이 됩니다. 상대방의 과거는 내가 고쳐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겨야 할 경쟁 상대도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의 일부입니다. 그 일부를 포함한 전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이 나이 든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나이 든 연애에서 설렘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 나이에 두근거린다는 게 창피하다고 하십니다. 자녀들이 알면 뭐라 할까봐 걱정하신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설레는 감정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 감정은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가슴이 뛴다는 것은 우리 안에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불씨를 스스로 밟아 끄지 마십시오. 그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시니어 남녀 관계에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냐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괜찮아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실망하게 된다고요. 저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 속에는 이미 한 번 이상 상처받은 경험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 이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쁜 경험을 통해 그 눈이 길러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경험이 눈을 흐리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우리는 두 가지 극단으로 치우칩니다. 하나는 아무도 믿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로 너무 쉽게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지독하게 외로웠던 시간이 길수록 조금만 잘해줘도 그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우리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볼 때 말보다 행동을 보십시오. 나이 든 관계에서 말은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날 때 얼마나 다정한 말을 하는지, 얼마나 로맨틱한 표현을 쓰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작은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입니다. 약속을 지키는지, 불편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남성은 정말 완벽해 보였다고 합니다. 말도 잘하고 배려도 넘치고 항상 먼저 연락을 해왔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식당에서 종업원이 실수를 하자 그 남성의 태도가 돌변하더라는 겁니다. 갑자기 날카로워지고 차갑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그분은 그날 이후 마음을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나를 대하는 태도는 꾸밀 수 있지만 관계없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꾸미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진짜 그 사람입니다. 또한 나이 든 관계에서 반드시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자기 삶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나온 삶에서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지금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고 전 배우자 이야기를 할 때마다 분노가 가득하고 세상이 자기를 억울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 분노와 억울함이 언젠가는 나를 향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힘든 시절을 겪었음에도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서 배운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상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편안해집니다. 그 사람의 평온함이 나에게도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 든 관계에서 돈 문제를 절대 흐리게 두지 마십시오. 이것이 불편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현실입니다. 시니어 관계에서 많은 갈등과 상처가 바로 이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상처가 됩니다. 데이트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의 재정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불편하다고 피하면 결국 더 불편한 상황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감정이 있으면 돈 이야기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낭만적이지만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정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감정이 식은 뒤에도 현실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초반부터 천천히 살펴보는 것이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자녀 문제입니다. 나이 든 관계에서 자녀는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상대방의 자녀가 이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그 상대방이 자녀의 의견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자녀가 반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관계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와의 관계가 극도로 갈등적인 상황이라면 그 갈등이 결국 우리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을 미리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함께 풀어갈지 생각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은 결국 나 자신을 잘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감당할 수 있고 무엇은 감당하기 어려운지. 그것을 먼저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상대방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관계에서 상처받은 뒤 다시 일어서는 일, 이것이 나이가 들수록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잘 압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어느 정도 맞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픔이 흐릿해지고 어느 순간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서 겪는 관계의 상처는 다릅니다. 시간이 지나도 쉽게 흐릿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밤이면 더 선명하게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 겪는 관계의 상처에는 단순한 이별의 아픔 이상의 것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내가 이 나이에 또 이런 실수를 했다는 자책,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이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그래서 상처가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 무거움을 혼자 다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상처받은 것을 숨기려 합니다. 자녀에게도 친구에게도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요. 괜찮은 척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내려 합니다. 하지만 억누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으로 쌓이고 쌓인 것은 언젠가 다른 방식으로 터져 나옵니다. 이유 없이 무기력해지거나 사소한 일에 갑자기 눈물이 나거나 모든 것이 귀찮아지는 형태로요. 상처를 인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프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 이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울고 싶으면 울어야 합니다.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느껴야 합니다. 그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나면 그때부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감정을 빨리 털어내려 할수록 오히려 더 오래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뒤 가장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상처를 다음 사람에게 가져가는 일입니다. 이전 관계에서 받은 불신을 새로운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도 전에 망치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새로운 사람은 이전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에게 이전의 상처를 대입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배신을 미리 경계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은 영문도 모른 채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 감정의 그림자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아픔이 현재에 들이우는 그림자입니다. 이 그림자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드리워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다릅니다. 아, 지금 내가 이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보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공정하게 새로운 관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상처 이후 다시 관계를 시작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빨리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고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더 힘드니까 빨리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낫다고요. 일부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면 그 관계는 치유의 도구가 됩니다. 상대방이 나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상대방에게도 공평하지 않고 나에게도 진짜 관계가 아닙니다. 진짜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혼자서도 괜찮다는 것을 느낄 때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롭기는 하지만 그 외로움을 견딜 수 있을 때, 누군가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함께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관계를 원할 때, 그때가 비로소 건강한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때입니다. 나이 든 관계에서 상처와 회복은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상처받지 않으려면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 삶은 안전하지만 텅 비어 있습니다. 저는 그 텅 빈보다는 상처의 가능성을 선택하는 것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상처받은 자리에 새로운 것이 자랍니다. 그 자리가 아물면서 우리는 이전보다 조금 더 깊어집니다. 그 깊이가 다음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상처는 끝이 아니라 다음을 위한 준비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나이 든 연애가 어떻게 다른지,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열어야 하는지, 좋은 사람을 어떻게 알아보는지, 상처받은 뒤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에게 시한을 정해둡니다. 이 나이가 지나면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없다고, 이제는 그냥 있는 대로 살아야 한다고요.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따져보면 대부분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서 온 것입니다. 몇 살이 되면 이래야 한다, 나이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그런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감정의 나이가 있습니까? 두근거림의 유통기한이 있습니까? 누군가와 함께 걷고 싶은 마음이 몇 살이 지나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따르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억누르고 죽이는 것이 자신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시니어 로맨스를 이야기할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관계의 목적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의 연애는 많은 경우 결혼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나이 든 관계에서는 그 목적지 자체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함께 살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서로의 존재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에 대한 부담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현명한 시니어 인간관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속도를 존중하는 것,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강요하지 않는 것, 상대방의 과거를 판단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 이 네 가지가 제가 생각하는 현명한 관계의 핵심입니다. 특히 선을 긋는 것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을 긋는 것을 차갑거나 이기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을 긋는 것은 나를 지키는 동시에 상대방도 지키는 일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받아들이면 결국 그 억압이 분노로 바뀝니다. 그 분노는 관계를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처음부터 내가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고 무엇은 어려운지를 조용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관계를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나이 든 관계에서 유머의 힘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사소한 것에서 같이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에는 무거운 것들이 많아집니다. 건강 걱정, 자녀 걱정, 경제적인 불안. 이 무거움 속에서 함께 가볍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선물입니다. 깊은 대화도 중요하지만 함께 배를 잡고 웃을 수 있는 순간이 관계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나이 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용기는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완벽한 때는 오지 않습니다. 모든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평생 기다리다 끝납니다. 두렵더라도 확신이 없더라도 조금 설레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따라가 보십시오. 그 한 걸음이 삶을 바꿉니다. 저는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줄곧 한 가지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조금이라도 용기를 얻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혼자라고 느끼는 밤이 있으시다면, 이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다시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아직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맞이하는 인연은 젊은 날의 인연과 다릅니다. 더 깊고 더 고요하고 더 단단합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온 사람만이 줄 수 있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 따뜻함을 받을 준비를 그리고 줄 준비를 조금씩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품고 있습니다. 그 품 안에서 당신만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